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외격. 자, 외격은 이제 우리가 종아격, 종제격, 종살격, 종인격은 없습니다. 종인은 이제 일주를 생하잖아요. 생하니까 보통 우리가 그거를 종왕이나 종강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고. 팔자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 자체가 약하면서 식재관이 강하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종색격이라고 합니다. 종색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강했을 때 종색격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특정한 세력이 강하잖아. 이거는 식상이죠. 이거는 식상이라고. 식상이고 요거는 뭐냐면 정제, 편제. 요거는 종살은 뭐냐면은 정관, 편관. 근데 종살격도 종관격과 종살격으로 나눠지는데 통칭적으로 그냥 종살격으로 얘기합니다. 정관만 되어 있으면 종관격이고 편관만 되어 있으면 종살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풀 때 이건 팁입니다. 팔자를 풀 때 천간에 상관이 토관이 되어 있거나 칠살이 토관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제어하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상관이나 칠살이 투관이 되었을 때, 투관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글자를 제어하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하는 글자가 없게 되면은 이 기운이 강해가지고 팔자가 불미합니다.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외격 중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화격이 있겠죠. 화격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왕, 종강. 종왕, 종강을 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는데, 종왕은 비급이 강한 것만 되어 있는 거. 비견급제만. 비급. 종강은 인비가 이루어져 있는 거. 인성하고 비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외격이라는데 그 외에 재간, 비천 록막격이니 무슨 격이니 엄청 많은데 그런 건 다 정격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격국용신론만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한다고 하면 1년 정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년 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면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푼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주 푸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대로만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풀려면 12신살, 12운송, 3합 돌려내죠. 기본 신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돌려내고, 이제 격용에서 기본적으로 월지의 격, 오행의 어떤 밸런스 맞추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공부하는 게 자기 공부입니다. 격국용신을 가지고 옛날에는 기본 10년, 20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뭐냐면은, 지금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자료가 전부 오픈되어 있지. 웬만하면은 팝하고 돌리든지 해가지고 웬간한 거 그냥 다 한자 치가지고 다 번역되죠.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1970년대, 60년대 책들이잖아요. 전부 한자입니다. 공부할 때 엄청 힘들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 공부를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학문부다마다 한자의 뜻이 이제
똑같아요. 그 분야의 한자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중국 책을 보거나 대만 책을 보거나 우리나라 책을 보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한자를 쳐다보고 이제 원문을 보더라도 무리가 없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실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고,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계략적인 공부입니다. 계략적인 거. 그러나 그 계략은 뭐냐면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된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샘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샘플을 보고, 아, 요것이 종합격이다, 요거는 종제격이다, 종살격이다, 종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을 보는 겁니다. 그 격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툴, 사주를 보는 하나의 툴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오행의 밸런스, 오행에서 빠진 오행, 강한 오행을 덜어내고 더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같이 조우적으로 논하는 거니까 자월이나 축월이나 5월이나 미월은 덥고 춥기 때문에 항상 조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조우를 생각해도 오행적인 밸런스가 안 맞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비록 그 계절에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행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을 생존해주는 오행으로 써야 된다. 방금 예시한 것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맞추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 이게 긴가 모른가를 모르면은 물어보면 돼. 야, 요때 운이 어땠어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지 아무리 도사하고 도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다 못 맞춰냅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되면은 있잖아요. 이거 물어봐요. 요때 운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풀리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운이 어떤 오행적인 밸런스에 있어서는 요런 걸 쓰기 때문에 요 운에서는 요렇게밖에 올 수 없구나 하는 풀리가 나가거든. 그래서 지금같이 시대적인 변화가 많고 직업적인 변화가 많고 그 부모의 유인력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르는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얘기를 하되 들어오지 않는 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은 거기 답이 풀리가 있고. 왜냐면 그 사람이 결국 답을 내한테 알려주러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 물어보면 됩니다. 모르는 거 물어본다 이러면은 뭐 만약에 이것도 몰라요 하거든. 그럼 다른 데 가시라고 해야지. 이건 저는 그거 모릅니다. 다른 데 가서 더 잘하는 도사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죠. 말씀을 못합니까? 말씀을 못합니까? 물어본다고. 아니 오면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고 뭐 이상한 사람도 온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교중에 보면은 뭐 와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다 있다고. 환장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보자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막 분위기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거든. 그 있는 그대로 뭐 아무것도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풀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되지. 그럼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있는 기준에서 방향을 머릿속에 재는 거예요. 재면은 9008개의 방향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축방에서 왔다. 축인 방향에서 오면 간방이단 말이야. 간은 뭡니까? 그친다는 뜻이 있잖아. 그 그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스톱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를 알고 싶어 왔다.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서쪽에서 왔다. 태방이잖아. 그 태방이 오게 되면은 여자 문제거나 아니면 태는 뭡니까? 금전적인 융통이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해낸다고. 제가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간지와 오행과 팔교와 이 모든 부분이 학문적으로 합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말 안 해도 어디서 왔는지만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학문은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송나라 이후가 한 1000년 전부터 연결이 되어 왔잖아요. 그 이전으로 따지면 2000년, 3000년 전부터 우리가 오행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오방의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이 학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된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딱 왔는데 진사 방향이 왔다. 진사는 풍이잖아. 풍은 뭡니까? 신용, 신뢰,
새로운 사업의 어떤 움직임, 그죠? 그러면 이제 손풍은 뭡니까? 손풍은 장남, 장녀잖아. 장녀잖아, 장녀, 그죠? 장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녀이기 때문에 뭐 여자 문제든지 아니면은, 이 손풍 자체를 뭐냐면은, 이게 손풍이잖아. 이게 안 나와. 이게 손풍이니까, 손풍 자체를 엄마로도 봅니다. 엄마로도 봅니다. 이 엄마로도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모로도 봅니다. 엄마. 왜 엄마로 보냐면 이 건은 뭡니까? 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로도 봅니다. 고는 뭡니까? 이 할머니로도 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엄마가 되고 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는 아버지로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상으로도 이렇게 다 풀어내거든. 그럼 말 한마디 툭 던져보면 거기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미나 징조거든요. 그 기미나 징조를 풀어내는 건 이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왔단 말이야. 그 심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에서 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기초 원리나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끔 들여다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결국 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천이든 후천이든 8쾌에 대한 부분도 결국 그 안에 있는 뜻과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고 괴상도 간지와 합해졌단 말입니다. 간지는 수하고 합쳐지고 모든 부분이 거기서 다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 글자만 가지고 절대 못 풀어냅니다. 못 풀어내고 오늘도 우리가 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옷을 입고 왔단 말이야. 저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색으로 입고 오게 되면 이 사람의 색깔은 뭐냐면은 푸를 청자잖아. 청은 동쪽이고 우리가 금묘화실로나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에서는 어린 시절이잖아. 이 사람 마음은 푸르다는 뜻이다.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지. 요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여기 또 정선생님은 그 색깔이 푸른색이잖아. 푸른색인데 조금 색깔이 헷갈리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옷 자체의 색깔이 뭐냐면은 아이보리색이죠. 아이보리색이면서 색깔이 만약에 이런 분이 내한테 물어봤다. 여담입니다. 찾아왔다 말이지. 그럼 이 옷 색깔이 위에가 있는 색깔이 뭐냐면은 아이보리색이면서 이게 상복하고 비슷하잖아. 상복하고 비슷하거든. 상복.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상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불길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또는 이 사람은 반드시 과부나 혼자 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맨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제 곤색이나 아니면 금정색을 입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괴로운 일이나 아픈 일이 있을 것이다. 추론하는 거야. 추론할 때 그걸 복합적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 사람을 추론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옷 해오는 것까지 말하는 툴까지도 이제 거기에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격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면은 사는 거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부분을 가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시가 나오게 되면 구궁을 돌려버리는 거지.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이니까 사가 공궁에, 중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년도에 오게 되면 그걸 또 숫자로 돌려가지고도 보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돌려내면은 풀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낼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달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 사주명리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명식을 풀어가는 하나의 툴이지만 그 사람이 답이거든.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형상, 사람의 모양, 골상, 언상, 쓰는 단어, 어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교집합이 됩니다. 하나로 뭉쳐지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한다, 이건 힘들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유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업하는 부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2~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은 실질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문제점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관찰하는 관찰력을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샘플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건 개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렸고, 네, 불러주세요. 갑자는 예? 갑자, 신미월, 갑자, 신미월, 신미, 병인 일, 병인, 신묘. 신명. 남자, 여자예요? 남자 네. 40살. 자, 일단은 병화죠.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미월에 몇 시에 태어났죠? 몇 시에 태어났고, 인묘, 이렇게 되죠. 인묘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고, 해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수가 이렇게 돼 있고, 미중에 있는 간목이 이렇게 태어났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은, 병화가 미월이면은, 우리가 병화를 12운승으로 보면 사음이죠. 그러면은, 록, 왕, 쇠죠. 그, 미월의 병화는 쇠지만 약하지가 않죠. 그리고 미중에 정화가 여기 들어있고, 묘미, 목이 오행적으로 생하죠. 근데 이제 오행상으로는 화생토로 해가지고 생하지만은, 요렇게 되면은, 불약이다, 불약. 약하지는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인묘죠.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생은 할 수 있다 했잖아. 목생화. 미월이니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하지는 않지만 신약하지는 않죠. 일단은 신강한 사주죠. 그리고 항상 오미월 자축월은 조를 발하였죠. 자수가 이렇게 딱 박혀있죠. 그럼 이 팔자에서 자는 뭡니까? 관이죠, 관. 관이 되죠. 조우적으로 관이 되면서 이 팔자가 이렇게 병신합 되죠. 병신합 되니까 이게 쟁합입니까? 투합입니까? 아니, 투합이. 투합이죠. 남자는 투합입니다. 이걸 합하려고 하잖아. 이 기준으로.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재성으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정제잖아요. 간합이 돼 있죠. 어느 거를 재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미? 자, 이 선생님은 미.
다른 분, 우리 쌤. 어떤 걸 쓰려고 하겠습니까? 향욱 쌤은. 세고 여기 신묘. 신묘? 설명할게요. 네. 이 사람이 띠가 신자진 띠잖아, 남자가. 아, 네. 신자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해묘미를 쓸라 하잖아. 망육천 그룹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쓸라 한다고. 그죠? 두 개를 써야 하는데, 이 신금 입장에서는 요건 절지에 와 있잖아. 전진. 절지고, 이거는 뭡니까? 쇠지에 와 있잖아. 세고. 이게 여기 같은 저기구나. 그럼 저기. 쇠인데 뭐냐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쇠지지만, 이 두 개는 뭡니까? 인미, 귀문. 귀문은 자유, 추고, 인미, 진유, 자유, 추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 요게 이제 귀문 관살이거든. 귀문 관살이거든. 귀문. 이게 귀문 관살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미로 들어왔는데, 귀문 관살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자기 모든 부분들이 이쪽으로 목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잖아. 모든 기운들이 여자한테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요 뒤에 있는 여자는 인묘로 합하려고 하잖아. 근데 결혼을 이 사람이 한 번 할 수 있나, 두 번 할 수 있겠나? 두 번 할 수 있겠지. 능력자리. 한 번 하기도 힘드는데. 그러한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 사람은 이 어떤 능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능력적인 부분은 약하지는 않는데, 내하고의 관계론에서 끊임없이 조금 부딪힘이 있죠. 정신적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안 맞, 정신적으로는 맞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계속 티격태격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묘로 방합을 하잖아. 방합은 뭐라겠습니까? 방합은 가족 합이라 했잖아. 혈연적인 합이거든. 여기서 인, 묘, 진. 이게 혈연적인 합이거든. 합이 잘 안 깨져. 여기에 좀 끈끈함이 있지. 끈끈함이 있다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토끼 몇 자잖아. 나이 많나 어리나. 그러지. 육친하고 상관없이 일지 시지의 궁은 처사식궁이거든. 일단 이 처사식궁인데 내 배우자의 육친이 여기 있으면서 토끼 몇 자를 달았잖아.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금이 묘에 달았으니까 절지잖아. 사람이 고분고분하겠나 안 고분하겠나? 아니 고분고분하지. 절지에 있잖아.
힘이 없어서? 절제해 있잖아. 그리고 어리잖아. 어리면서도 절제해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병화를 잘 생해줄 수 있겠지. 엄청 잘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공하겠지. 그럼 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겠나 안 두겠나? 있죠. 둔다고. 옵션이야, 옵션. 둘 다 갖고 있다. 둘 다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 내가 한번 갈아버렸다 하면은 이걸 쓰고 안 갈더라도 바깥에 두겠나 안 두겠나 두지.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버겁단 말이야. 심리가 왜 버거울까? 왜 이로 설명이 신살로 뭐야? 신자진의 미. 신자진의 미가 뭐지? 신자진의 다음에는 신 뒤에는 뭔데? 신 오기 전에 뭔데? 신 오기 전에 사유축이지. 아니, 글자, 신 글자 오기 전에. 신 오기 전에 미. 그 미는 뭔데? 천. 천사라요. 천사. 천살이면 지보다 등급이 낮나 높나? 높잖아. 육신적으로 신살이니까 이 천살이 걸리니까 높고, 이 사람은 뭡니까? 신자진계도잖아. 신자진계도에 이건 육해살이잖아, 뭐. 천살이고 육해잖아. 둘 다 등급이 높잖아. 둘 다 등급이 높은데 천살은 옥황상제라고 하면은 육해살은 뭐냐면은 저승사자야. 급이 어느 게 높노? 옥황상제. 그렇지. 그러니까 급수가 이게 훨씬 높고 이건 그 다음 급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수월한 거야. 근데 등급은 지보다 어리지만은 등급은 높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은 잘 듣는데 쉽게 만만한 여자가 아니다. 사주풀이 하는 거 알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사주를 풀어야 돼. 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네. 병신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네. 누군데 이 사람? 남자인데 네.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네, 근데 대기업을 다니는데 이 관이 국가급이 있으니까. 대기업을 대기업이지. 다니는데 항상 투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신아. 이게 투잡이지. 그게 내가 지금 신기한 거예요. 투잡이. 물어보니까 늘 투잡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미월의 묘시에 태어났다고. 미월의 묘시는 덥잖아. 네, 그럼 조우적으로 갈구하지. 네, 관이 어디 있어요? 갑자잖아요, 그죠? 네, 관이 국가급에 있잖아. 네, 근데 이 업체는 천간에 안 떠 있잖아. 네. 천간에 안 떠 있는데도 실력이 있는 업체란 말이야. 국가급의 전환은 아주 페이가 많고 실질적인 대기업이라고 봐야 된다. 그게 조우적으로 잘 쓰잖아, 관을. 네. 쓰는데 이제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안 했지.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결혼이 늦게 간다고 하면은 요 놈을 쓴다고. 요 친구를 쓰지. 어린 친구를 쓴다. 제 자미 때문에도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자미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이 팔자에서 지 마누라잖아. 자기 마누라인데 이거는 누구? 인성 어. 엄마는 엄마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지. 잠이 원진 기분 같이 걸리지.
그러면은 이 결혼을 먼저 하는 사람하고의 여자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연애를 오래 한 여자가 있는데 그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틀려지거나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물어보면 분명히 그러한 얘기가 나와. 그런데 묘도 또 형이잖아요. 자, 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뒤에 얘기야. 이 앞에 있던 사람이 붙어 있잖아. 첩신에 있으니까 강하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는 뭡니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로 붙어 있잖아. 그리고 사실은 갑자가 굉장히 훌륭한 글자잖아요. 여기에서는. 조도 해결도 하고. 그게 좋은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못 써먹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써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내 배우자 궁이면서 인성이잖아. 네. 인성. 근데 이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엄마가 뿌리를 두나 안 두나 요게? 좋아요. 그래. 뿌리를 두잖아. 이게 엄마잖아. 엄마가 이 여자가 들어오면 엄마가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좋아하는 게. 뿌리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주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들어가고 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자유분방하게 돌려내야 된다고. 자유분방하게 돌려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조금씩 숙달이 되고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씩 하면 제가 퍼즐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퍼즐 만들듯이 풀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오행적으로 수생목이 되잖아. 전체적으로. 조적으로 수생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문서의 재산을 이쪽에 주겠나 안 주겠나? 안 준다. 준다. 주지. 수생목이잖아. 근데 자매 형이잖아. 아, 형은 다 문제고. 수생목이잖아. 지지는 지지끼리 생하거든. 형살이 온다 하더라도 합이 묶여 있잖아. 인묘로 합이 묶기 때문에 형을 주더라도 이게 안 깨지잖아. 배우자하고 지하고 딱 묶기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하고는 형살이 묶여 있잖아. 자묘형으로. 멀리 떨어져서. 자, 형으로 묶여 있지. 얘하고 얘는 지잖아. 지고 뭐고 여기 인이잖아. 자축인이잖아. 자축인이 뭐고 격각이잖아. 떨어져 살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한 집에 안 있고 떨어져 살게 되면은 엄마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한다고 보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풀이를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대로 살아간다고. 요는 모양대로 간다고. 근데 이 친구는 결국 뭐냐면은 자꾸 투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잖아. 그죠? 재물의 욕심인데 이 사람이 투잡을 하는 이유가 투기성 재물로 가는 아니잖아. 그냥 고정적으로 지가 조금 더 움직여서 돈 나오는 모양으로 가잖아. 정제의 모양이잖아. 편제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경금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편제자고. 그럼 이 친구는 다른 삶을 산다고.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글자 하나에 재벌과 거지 사주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병신합이 제가 예. 합화가 되나요? 합화가 안 되지. 토합이 되니까 안 되지. 투합은 안 돼. 토합은 안 돼. 안 돼요. 병신 합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지에 이게 와야지. 자수가 와야지. 월지에 무조건 합화된 오행이 들어와야 돼. 월지에. 그러면은 아까 같은 사주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무게합에서 화가 5니까. 근데 자수가 있어서 좌우충이 되잖아. 아,
그럼 파격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뭐냐면은 합화하는 오행을 깨면 안 돼, 천간지지에서. 그러면 잠이 원진 같은 것도 원진은 깨는 거 아니야. 깨는 거 아니야. 형충파해야만 보는 거야. 청중파에만. 이해했죠? 그러니까 월지에 수가 있었어. 천간이 요 뒤에 간합을 하는 글자에 월지에 있는 오행이 똑같은 게 오고 지지에서 천간에서 이 합화된 오행을 깨면 안 돼. 그래서 그럼 파격이 되니까 어떻게 돼? 정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아까 그거가 합화가 됐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럴까 했더니 깨지는 거야. 깨져서. 깨지는 거야. 그래서 기존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한 오늘 8강 정도, 오늘 9강째거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수업을 이제 근 2달 이상을 수업 들어보니까, 모르겠지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이쪽은 그죠? 뭐 어떤 메커니즘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말씀드리니까 그러구나.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걸 듣다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수업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데 수업하는 거 들어보면 싱거워서 못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저게 병신합하면서 제가 예. 그 적은 돈 소탐 대실 하다가 예. 지금 갑한테 소홀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에 직장에 이 사람은 이게 병신이 합수가 되잖아. 네. 수가 되면 수는 뭐로 되노? 관으로 들어가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식상이 천간에 합해지면은 관에 안 좋은 게 오지.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합화된 게 결국 관으로 들어가잖아. 관에 자기가 한 게 소식이 들어가겠지. 네. 들어가면은 요 식상 자체가, 식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을 깨잖아. 지 식상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이 관이 깨지는 거지. 왜냐면 결국 과도한 간이 미는 약한 게 아니잖아. 미월의 자수잖아. 이 관을 소중하게 쓰는데 지가 자꾸 식상을 많이 움직여서 돈을 번다고 하게 되면 결국 관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충고하고 싶은 건 소탐 대실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너 관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예, 그게 깨질 수밖에 없다. 예. 이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이 해석을 하실 때 복합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양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요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병신 합수가 되는데 이 수를 또 관으로 읽어버렸잖아. 그리고 이 수가 관으로 읽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미월이니까 토가 약하지 않지. 토국수를 항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꾸 관적인 부분을 너무 강화시키면은 이 관이 허물어지는 거지. 자기의 식상을 너무 강하게 일어나게 줄어들게 되지. 문제가 되지. 예. 복합 해석을 하셔야 된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를 드리잖아.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신을 계속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연결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조금 더 할까요? 뭐 아니면 마칠까? 마칠까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